3월 21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다음 주 월요일 윤 대통령이 앞서서 먼저 내리기로 이렇게 정하면서 이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분위기, 이 재판관들이 회의의 분위기는 어떨 것이냐를 놓고 많은 전망들, 또 많은 예상들, 이런 것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재판관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결정들, 몇 가지 이제 헌법재판소 주변이나 이 연구관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모두 종합을 해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하고, 이 팩트 합리적인 추론, 이 위에서도 이걸 가지고 또 여야 정치인들은 또 뭐 언론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걸 가공을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경우도 있고, 또 몰라서 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이 팩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가 없어서 오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막 뒤섞여 있어서 뭐가 뭔지 정말 헷갈립니다. 이 언론의 본래 기능은 그러니까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확한 팩트, 이 팩트 확인 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해석하는 부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팩트 체크는 엄밀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이렇게 정확한 팩트 체크 위에서 이제 합리적인 주장들을 하는 부분, 그렇지 않고 잘 몰라서 오보를 하고 또 알면서도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런 부분들은 좀 극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제가 팩트 체크를 위해서 많은 언론이라든지 많은 정치인들의 메시지 이런 것을 보고 있자면 상당히 한심한 수준도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알면서도 가짜 뉴스를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몰라서 이 뭐 간단하게 체크를 하면, 취재를 하면 확인할 수 있는 건데도 몰라서 오보를 퍼뜨리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뒤섞여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헷갈릴 것이다. 뭐가 뭔지 정말 갈피를 잡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음 주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 선고가 있고, 그 다음 이재명에 대한 2심 선고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을지 없을지, 있을지 아니면 더 연기가 될지, 이런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체적으로 윤 대통령 측, 집권 여당 측이 지금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 이걸 승패로 이야기를 하자면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라는 걸 의미하고, 민주당은 완전히 침몰하는 분위기다. 지금 당의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이 한덕수 선고를 보는 지금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왜 이렇게 볼 수가 있느냐? 지금 그렇지 않게 보는 쪽은 지금 뭘 억지를 부리고 있느냐라는 걸 하나 둘 따져보겠습니다. 언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오늘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구독 많이 신청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시청자분들 중에서 60%가 넘게 70% 가까이가 지금 시청을 하시면서 구독은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제 송은재TV가 뭐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송은재TV도 한번 들어볼 가치가 있다. 또는 송은재TV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송은재TV 이 구독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한덕수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 하겠다라고 결정이 나니까, 또 이 결정이 나고 나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게 오히려 잘 된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 이 파면을 앞두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한덕수를 먼저 직무에 복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럴 때 아전인수라고 하죠.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한덕수 선고가 먼저 나게 되면 윤 대통령 이 탄핵에 있어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민주당의 일부 주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동안 한덕수 선고를 먼저 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면 그동안은 왜 반대해 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덕수에 대한 이 탄핵 평결은
지난달 말에 이미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 결정문도 거의 다 완성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영배입니다. 문영배가 이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 심리를 한 번 하고 90분 한 번 하고 국회 측에서 정청래가 더 요구를 하는데도 다 거절했습니다. 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었죠.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한덕수에 대해서는 뭐 일부 부적절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파면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8명이 모두 기각적으로, 사실은 이게 절차상 보면 각하인데 기각적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된 이후에도 한 달 가까이 지금 한덕수에 대해서 선고를 하지 않고 있었던 셈입니다. 미뤄온 것입니다. 윤 대통령 이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영배 쪽이 그렇게 해왔고 지금 민주당도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덕수에 대해서 이 선고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니까 민주당이 또 태도를 바꿔서 한덕수 선고를 하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이제 아전인수, 억지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팩트에 기반을 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하는 이 가짜 뉴스든 또 모르고 하는 뭐 주장이든 이건 사실을 왜곡하고 있거나 가짜 뉴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한덕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찍 판결을 끝내고 결정문까지 거의 다 작성을 해놓고도 이렇게 미루고 있었던 것은 소위 다수를 차지하는 문형배파입니다. 문형배파에서 이 선고를 하지 말자, 윤 대통령과 함께 하자, 윤 대통령 선고가 있고 난 다음에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탄핵 선고는 인용을 하려면 6명의 재판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것들은 과반이 찬성을 하면 결정이 됩니다. 선고 일정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 이런 것은 전부 과반의 결정으로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뭐 여야 모두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5대3입니다. 문영배파 5,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인용하자라는 쪽이 5,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각하 또는 기각이다가 3입니다. 소위 정형식 파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이 김형두입니다. 김형두 재판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4대4가 됐다가 5대3이 됐다가, 이 부분은 지금 여야가 모두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분석입니다. 이 문영배 파가 찬성하지 않으면 지금 일정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이 계속 미뤄져 왔던 것입니다. 5대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뤄오다가 이제 이 최상목입니다. 최상목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라고 하니까 급해진 겁니다. 이 최상목까지 탄핵을 하게 되면 이거 지금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국정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제 모두 소위 4명 이상이 이제는 한덕수에 대해서 선고는 먼저 하자. 그래서 지금 이 회의를 통해서 한덕수 선고가 결정이 된 겁니다. 이재명이 뭐 최상목에 대해서 몸조심하라, 이런 막말을 짓거리는 이런 상황에 온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선고를 먼저 하자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한덕수 선고를 먼저 하자 쪽이 4명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영배가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한 겁니다. 한덕수에 대해서는 8명이 모두 뭐 기각 부분에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각하입니다. 그 의결정족수입니다. 한덕수 선고를 하게 되면 그 판결문이 다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소위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중대한 위법이냐. 윤 대통령의 경우와 한덕수의 경우는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내용, 이 흐름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덕수의 경우에도 내란죄 부분을 처음에 넣었다가 뺐습니다. 이 절차 부분, 말씀드린 대로 의결정족수도 있고요. 한덕수 부분은 또 있는 게 이 최상목 탄핵 민주당이 떠들면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입니다.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을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이게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달 27일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한덕수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한번 이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 판결에 앞서서 한덕수를 통해서 이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큰 것은 이 지금 순서가 한덕수에 대한 선고가 있고, 그 다음 이재명에 대한 2심 선고가 있고, 그 다음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선고가 있을 것이다.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가져다주는 정치적 의미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헌법재판소의 심리, 이 심판은 정치재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장 비상계엄과 이 비교를 해서 어느 쪽이 덜 나쁘고 더 나쁘냐, 이 판단을 하는 대상은 이재명 민주당의 줄 탄핵이었습니다. 묻지마 탄핵이었습니다. 이 묻지마 탄핵을 통해서 국정, 국헌 문란, 이 부분을 비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순서상 한덕수 선고가 먼저 있게 되면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판단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인 셈입니다. 비상계엄과 관련되는 탄핵 판단은 한덕수가 처음입니다. 이게 있고 난 다음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게 되면 유죄 판결이 날 겁니다. 한덕수는 전원일치 기각, 이재명은 유죄 판결이 날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줄 탄핵이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덕수가 기각이 되면 이 줄 탄핵의 폐해,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덕수 선고를 먼저 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불리해진 것이고 국민의힘은 굉장히 유리해진 것이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표정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첨예한 논란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탄핵 선고는 기각이냐 인용이냐, 또 선고 일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정을 잡는 것은 과반 이상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인용을 하려면 6명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인용은 안 되는 겁니다. 5명밖에 안 됩니다. 최대한 김형두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5명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인용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이 회의를 열면 재판관들이 계속 자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끌기입니다. 그러면 과반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선고를 뭐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과반 이상이 되면, 4명 이상이 찬성하면. 그런데 이거 4명 이상이 찬성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회의만 열고 자료 요청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선고일을 어떻게 하느냐, 뭐 대통령은 금요일로 언제나 해왔다, 뭐 일주일 안에 2번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런 전례들이 있긴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뭐 보시다시피 전례가 꼭 들어맞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뭐 모든 것이 새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선고를 할 수도 있지만 미뤄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 부분이 나뉘어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인용은 절대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문영배 쪽에서 이 선고를 못 한다. 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도 문영배 파가 동의해서 선고하면 지금은 기각 또는 각하입니다.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영배 쪽에서 안 하는 겁니다. 안 해서 지금 선고를 못하고 계속 연기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지금도 자료 요청을 하는 상황이죠.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이게 각하가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 전원일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기각 인용은 만장일치는 소위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5대3은 분명한 겁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4대4가 될 수도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4대4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은 분명히 5대3이다. 이 3명, 정영식 주심을 비롯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기각을 해야 한다, 또는 각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3명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한 명이 더 이 기각 각하 쪽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문영배 쪽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뭐 기각 각하 쪽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동의를 하면 다음 주 금요일도 이 선고일자가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영배가 그렇게 결정을 못하면 더 밀릴 수밖에 없다.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분위기가 한덕수에 대한 이 기각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줄 탄핵이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수요일은 이재명이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이재명에 대한
비판이, 국민적인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이나 문영배 쪽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은 못하더라도 미루기라도 하자라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4월로 넘어가게 된다. 4월 18일은 이제 문영배와 이미선이 퇴임을 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실은 대통령 몫입니다. 대통령이 추천하는 몫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도 기다리고 있고, 그럴 가능성은 매우 줄어들었지만 조기 대선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위헌 제소라든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헌법 개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지금 매 순간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최상목에 대해서 끝까지 저렇게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저렇게 탄핵을 주장하다가 한덕수 선고를 앞당기는 결정적인, 민주당으로서는 실책을 범했음에도 이 마은혁 임명은 계속 주장하게 될 겁니다. 한덕수가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 또 한덕수에게 매달리게 될 겁니다. 한덕수를 집중 공격하게 될 겁니다. 이러는 이유도 짧게 지금 당장도 마은혁 임명이 필요하고, 길게 봐도 지금 이 헌법재판관들의 구성입니다. 민주당의 유리한 구성을 그래도 하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는 윤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게 될 겁니다. 추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또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훨씬 합리적인 재판관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재명 민주당으로서는 갈수록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이재명 민주당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최상목을 공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공격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저렇게 한덕수에 대한 선고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문영배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문영배가 포기하면 다음 주 금요일이라도 이 선고 일자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는다면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재명은 지금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무너지고, 자신의 그 줄 탄핵, 국헌 문란 탄핵이죠. 이걸로도 정치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여권이 완전히 승패로 본다면 여권이 완전히 승기를 잡았고, 민주당은 완전히 몰락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 분명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